어젯밤 유승민 의원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11시 50분에 탈당을 맞춰서 하듯이 한 모양인데요. 자, 별말을 다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으로 무소속 출마한다. 자, 더 나아가서 정의를 위한 출마다. 자, 살아서 돌아오겠다. 뭐 베레벨 소리를 다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보수 개혁할 것이다. 권력이 벌어도 국민만 보고 간다. 자, 국민을 팔았습니다. 저는요, 이 유승민 파동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승민 파동의 본질은 유승민이 대통령한테 찍혔다는 거고, 실제 찍혔죠.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6월 25일인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왜 이야기했냐? 5월 29일 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야권과 협상을 하다가 야당이 세월호 국조위에 그 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조사과장을 민간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이 특별법을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느닷없이 공무원 연금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세월호 특조위의 민간인 과장 임명 문제로 연결되더니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결되면서 느닷없이 한밤중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가 내놓은 행정입법, 즉 이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같은 명령에 대해서 부당할 때는 국회가 그걸 갖다가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행정부의 이 행정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헌법 법률 산하에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이래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대한 재정 권한을 국회가 우위에 서는 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세월호로 가더니만 세월호 문제가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가버리는 과정에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 97명이 찬성했을 거예요. 뭣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졌고 32명인가만 반대를 했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찬성 던진 걸로 알고 있고 서청원 대표도 전 대표도 기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벌이는데 유승민 의원이 일조했고 이것은 의회에 의한 국회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다.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해서 제가 5월 29일 날 오후부터 거부권이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이 6월 25일 날 발표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청와대 앞에서 한여름 땡볕에 시위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뭐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뭐 이 불평등과 불평등 해소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뭐 재벌개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그 연설은 개인의 연설 자체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괜찮았다 봅니다. 저도 그것 중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요. 그렇지만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연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자면요. 그렇지만은 국회법 개정 사태를 일으킨 부분은 그 본질로 돌아가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야당은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에 솔직히 사주를 받아서 공무원 연금을 최대한 개혁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섰고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공무원을 연금을 위해서 수조 원씩을 매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가게 되면 메꿀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다 가는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지금보다는 적게 타가도록 하자라는 게 공무원 연금 계획의 골자였는데 야당이 수구였고 이거 하나는 원안대로 하자는 부분이 계획이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의해서 야당이 그 민노총이나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연금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부분에 반대했고요. 그러면 못 사는 국민들이 살만한 공무원을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야당의 편에 서서 죽도 밥도 아니게 만들어서 한 4, 5년 지나면 똑같아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법안을 계획이라고 낸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하면서 또 뭔 짓을 했습니까? 세월호 특조위에 과장 하나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말을 들어준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바꿔버렸습니다. 고작 말입니다. 지 한 마리 잡으려다가 꽃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건 매우 잘못했고요.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화를 내고 발언을 하니까 국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의결해서 유승민을 유임시키되 자신들이 국회가 다시 자신들이 통과시킨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대통령 말대로 부결시키겠다고 곧바로 결의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왜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따져야 되는데요. 설명을 하고 해명을 첫째는 해야 될 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붙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해명이나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운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유승민 의원의 형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로부터 며칠 뒤에 유승민 의원은 당의 회의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때 벌였던 한마디로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를 완전히 위에 서서 통제하려고 한 해방 이후의 초유의 이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판을 은퇴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랬는지를 가지고 싸웠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헌법 1조 1항 1조 2항 같은 소리하고 뭐 정의가 어떻고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이라고만 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국회법을 통과시킬 때 유승민 의원이 바보라서 실수로 야당하고 협상 과정의 문제 때문에 국회법을 통과시켰다고 저는 안 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까지 했고 KDI에 있었던 한국의 수재라면 수재라고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그게 국회법 통과시킨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이제 의회가 대통령을 통제하고 장관들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본인이 그때 원내대표가 되고 우쭐했든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알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했다가 실패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혁명을 했다가 실패하면 프랑스에서는 난두대에 목이 잘리고 한국에는 반정을 깨했다가 실패하면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사약을 넣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한 행동이 혁명이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단지 정치 보복이었다는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조 1항 1조 2항하고 말한 다음에 쑥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요. 왜 그렇게 했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 행동에 대한 논점과 논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서 공천받으려 했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23일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 자, 새누리당의 친박이나 이한구 위원장이 잘못한 것은요, 국민들 앞에 단지 유승민 의원이 당의 정체성에 위반되고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마나한 추상적인 소리 하지 말고요, 국회법 통과를 무슨 생각에서 통과시켰고 왜 의원들을 전체를 끌고 몰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버리려고 한 쿠데타를 한 것이다. 쿠데타에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당당히 말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천을 발표할 때 1번으로 유승민 탈락, 한마디로 반정을 깨하다가 실패했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든 언론이 뭐라든 이 말은 말이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과 그 밑에 각 내각의 행정 입법이라는 상권 분리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방 이후 유지되어 온 이 우리나라 헌법 체제를 깨려고 했고, 그 부분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탈락시키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보도를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친박들이 잘못한 것은 기껏해야 그 지역에 솔직히 경쟁력 떨어지는 인물 하나 내놓고 친박 마케팅하고 주변 사람의 친박 꼽아서 대구에, 부산은 중요하지 않고 현 정권은 대구만 중요합니까? 해장국집에서 진박이라고 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진박 마케팅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망신당하고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항구로 그냥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해서 막판에 그냥 날려버려야지.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는 왜 날려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정체성 배신이 우는 겁니다. 자, 국가의 중요한 체제를 흔들려고 한 일종의 혁명 실패범을 단지 4인간의 배신으로 몰아간 겁니다. 3인방을 알라라고 해서 청와대 3인방을 헌법 1조 1항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독재한다라고 비하해서 그래서 날려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혁명을 꾀하다가 실패한 사범인데 처음에는 성공했죠. 반격에 밀려서 실패했죠. 사형급이다 이런 건데 단순히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벌금이나 집유에 해당되는 걸로 유승민을 잘라야 된다고 몰아갔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지역에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최경환 TK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7월달에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유승민 지역구에 출마해서 대구 동을에 출마해서 유승민과 붙자.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그냥 유승민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모든 가정이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유승민하고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만 옮기는 거죠. 명분이 있죠, 국민 앞에. 즉 이한구가 등장하기 전에 내가 거기 가겠다 해서 지역구를 옮기고, 황우주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강제로도 지역구 옮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이 유승민 지역에 가고 니 내하고 붙자 하고 이한구가 나서서 니 공천 줄 수 없다고 처음에 날려버렸으면 1번으로요. 이 사태는 끝난 겁니다. 시끄럽든가 말든가 3일도 안 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혁명을 깨하다가 실패했으니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겁니까? 니가 선택하라니요. 불출마하든지 무소속으로 가든지 니가 선택하라니요. 지금 141군데만 경선을 하고 나머지 112군데를 단수 공천 내지 내리 꼽았는데 유승민한테는 네가 선택하라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애정을 생각해서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비박들도 징글징글하지만 친박들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에,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에 저것끼리 책임 안 지려고 손에 피아 묻히려고 핑퐁을 하고 있습니까? 유승민이 그래 무섭습니까? 그러다가 어제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한다고 운운하다가 그것도 어제 쇼였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제 좀 뜬금이 없었죠. 저 사람이 체면 생각해서 저러나 정말 진짜 문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5군데 유승민 지역을 포함한 5군데에 도장 안 찍겠다고 나선 걸 보면 살생부부터 비밀 녹취 그리고 옥새 파동을 예고한 부분에서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지금까지요 머리 푹 숙이고 병신 소리 듣고 뭐 쪼다 소리 들으면서도 참고 오다가 그래 떠들어라 내가 마지막에 한번 곤조를 보여줄게. 다시 재평가합니다. 김무성 대표 곤조 좀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유승민, 김무성, 이재호 간에 다 합의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장 등신들은 누구인가? 김무성과 협상을 해서 김무성 척근들 다 살려주고 부산의 김무성 나발이 존중해서 전원 현역 공천해준 친박의 핵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이 재상이 뭔지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마치 대통령이 배신을 해서 개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처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3인방을 알라라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걸로 만들어놨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네가 선택하라고 예우한다면서 쪼다가 될 대로 다 돼버렸습니다. 이항구나 최고위원들이나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김무성의 뒷박을 맞고 유승민은 순교자 예수처럼 코스프레하고 진짜 지랄도 갖가지로 합니다. 새누리당요. 문 닫아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선거에 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도 아닙니다.